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2.5%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직전 5월 금융통화위원회도 0.25%씩 금리를 낮춰왔는데 이번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숨 고르기를 택했습니다. 최근 폭등한 수도권 집값과 그에 따라 몸집을 키운 가계부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추가 인하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대신 정부의 6.27 대출 규제 효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한은은 가계빚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 데다 집값 상승세가 번지면 청년층의 절망감을 낳을 거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기점으로 주택거래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가계대출은 한두 달 뒤에 안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집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미국 관세 협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추가 인하 시점과 폭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고 그러면은 금융안정과 성장의 이 상충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내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집행을 앞둔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단지 전용 면적 78제곱미터에서 37억 5천만 원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4일 같은 평형대가 9천만 원가량 낮은 36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강남 부동산 일대는 최근 들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많이 조용해졌어요. 많이 조용해요. 매수가 조금 뜸해졌죠.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연속 꺾였습니다. 매섭게 오르던 강남권 아파트 상승폭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풍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의 오름폭도 하락했고 한강벨트 지역인 마포, 성동구도 둔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1% 안팎 올랐던 경기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갭 투자 수요가 끊기고 불확실성 속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매도 매수가 다 관망세를 보고 있고 매수인들은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전하게 지금 한 2, 3개월 멈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출 규제 효과는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는데 시간차가 존재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승폭 둔화 경향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전환도 일정 시점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대출 조인한 것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규모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는 577건이 거래돼 직전 일주일보다 6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각각 24건과 15건이던 송파와 서초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건으로 줄어들었고 강남도 7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였던 마포와 성동도 절반 넘게 거래량이 축소됐고 이번 규제로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노원, 도봉, 강북 지역 거래도 많게는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거래 금액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25개 자치구 모두 직전 일주일보다 줄어들어 서울 전체로는 67.3% 감소한 6,319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이 6월 다섯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으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뒤 사흘간의 기간이 포함됐습니다. 정비사업 중인 경기도 분당이 한 주 전에 비해 1.17% 올라 7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과천도 0.98%로 6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0.66% 상승하며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종로와 서대문, 동대문, 노원구 등지도 상승률이 확대됐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4%로 22주 연속 오름세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한 주 전 0.43%보다 0.0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8주 만에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 성동구가 0.89%, 마포구 0.85%, 송파구가 0.75% 올랐습니다. 한강벨트와 강남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주춤하다고는 해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값 감소세에도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4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분위기지만 아직 한강변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상승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정비사업이나 교통망 호재가 있는 곳을 위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현장 점검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들이 유탄을 맞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새 아파트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할 길이 막히면서 목돈을 쥐고 있어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 가격이 비싼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분양을 앞둔 단지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대출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이때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못한 단지는 중도금부터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10억 차익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23년 분양가인 13억 800만 원에 공급되는데 대출 규제 강화로 필요한 현금이 7억 원 가량으로 늘었습니다.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가 잔금 대출이 6억 원 이상 가능하다고 해도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내려 했던 분양 계약자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원천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전부 본인이 가진 돈으로 낸다면 문제가 없지만 수도권은 전세값이 높아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